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갔던 놈들이요. 오늘은 심리학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더 나아가 혹시 당신이 그 자식은 아닐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게 가능해? 물론 그 자식을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 안 간다는 기대 위반 표현은 보통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지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문제없이 탈도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걱정 마세요. 그놈들이 이해 안 가는 짓을 할 땐 꼭 특정 패턴이 있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심 가는 사람 앞에 서서 지적을 해보십시오. 너는 이기적일 때가 있어. 당신 예상이 맞다면 틀림없이 이상 행동을 보일 겁니다. 이는 안 이기적이냐? 씨발. 자, 심리학은 이를 두고 비자발적 대응 기제, 다른 말로는 방어 기제가 발휘됐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가 만들고 프로이트의 딸내미가 다듬고 정리한 개념입니다. 프로이트라고? 네, 지금은트 프로이트요. 남궁기 근시인 최면 용몽 거릅니다. 아, 잠깐만요. 물론 저 사람이 살아생전 개소리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프로이트가 아직까지도 리전드 취급을 받는 이유는 그가 세운 몇몇 개념이 아직까지도 심리학의 메인 기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어 기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지가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너 학원 마치고 온다길래 일부러 늦게 왔지. 같은 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니도 저번에 늦었잖아. 같은 역공격을 하거나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같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바로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경우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님들 얘기죠? 아닌데. 난 안 그러는데? 걱정 마세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저도 가끔 저래요. 방어 기제가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뜻 안 좋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쁜 개념도 아니고요. 방어 기제는 마치 감기에 걸린 당신의 몸이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 체온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각은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과 쓴소리 듣기 싫다는 본능이 동시에 드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면역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 다행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심하긴 이릅니다. 방어 기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종류만 해도 DSM 기준 수십 개를 넘고 하버드 의학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아예 당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 애새끼인지 어른인지 이해 안 가는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후후 갈린다고 말하죠. 방어 기제는 성숙함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 더 나아가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를 비롯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방어 기제를 잘 쓰는 사람만 행복했다. 는 결론을 짓고는 방어 기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쓰레기 방어 기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인생이 개같이 멸망할 거라는 진지한 충고를 덧붙였죠. 허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사춘기나 인격장애에게 자주 나타나는 애새끼 방어 기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놈들로 적당히 추려놨으니 당신 얘기인지 아닌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구절절 용어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로 용어 설명은 아예 건너뛰고 상단에 띄어만 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은 이러해요. 친구와 술을 퍼마신다고 자료 조사를 깜빡한 당신, 회의 시간을 앞두고 팀장에게 쿠사리를 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자기 잘못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팀장의 한숨 소리를 들으니 괜시리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지가 잘못해놓고 기분 나빠하는 소인배가 되기는 싫지요. 이러한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팀장에게 구사리를 먹은 당신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듣고 잘 해결됐다 생각하는 팀장과 달리 회의로 들어온 당신은 입을 꾹 닫고 무거운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기분 안 좋으세요? 하는 팀원의 질문에 밝은 목소리로 엥? 제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은 답변을 했지만 이날 이후 자료조사로 나무 위키만 긁고 오거나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팀장이 구사리를 주려고 하자 당신은 오늘까지 자료 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며 따지고 듭니다. 당황하는 팀장의 모습을 본 당신은 더 거세게 팀장을 몰아붙이죠. 저 기억력 좋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오늘까지 자료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지못해 팀장에게 사과를 합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들어갑시다. 얘기를 끝내고 회의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러나 분명히 깔끔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표정이 뭔가 안이 꽂게 느껴집니다. 아니, 팀장님이 저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렇게 싫어하는 거 티내시니까 저도 오기 불편해요. 자료 조사도 안 하게 되고. 팀장에게 느끼는 분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 역으로 팀장이 자신에게 분노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나 지났지만 당신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팀장의 띠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결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 싫어하는 거 맞죠? 아니, 네? 제가 왜 본인을 싫어해요? 아, 싫어하잖아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래요, 진짜. 네, 싫어하는 거 맞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당신은 전화가 끊기자마자 친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야, 팀장 나 싫어하는 거 맞더라. 팀장이 당신을 진짜 싫어하게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팀장이 화를 내고 있는데 뭔가 묘하게 현실이 아닌 기분입니다. 팀장은 멍 때리는 당신을 보고는 꽥꽥 소리를 질러댔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오늘 집 가서 뭐 먹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팀장에게 쿠사리를 듣자마자 격렬한 분노를 느낀 당신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제 이름 빼시던가요. 집에 돌아온 당신은 냉장고를 열어 폭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경에 마지 않던 팀장이 이런 사소한 일로 쿠사리를 주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사람 평소에도 행동거지가 참으로 안 좋았죠. 연애 오래 못했다더니 가스라이팅 장인이네. 당신은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 팀장이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구는 최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새끼 방어 기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 바꾸는 법도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방어 기제는 하루아침에 뚝딱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년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굳혀진 본능과도 같죠. 아니 그럼 어쩌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일런트는 이미 인간의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확증한 바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같은 방어 기제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뿐더러 이 개념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숙한 방어 기제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본 사람은 애새끼 방어 기제가 있더라도 점점 성장하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거나 심적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는 승화. 불쾌감을 주지 않고 자기 감정을 돌려서 표현하는 유머. 다른 사람을 도우며 행복감을 느끼는 이타주의 같은 성숙한 방어 기제들이 애새끼 방어 기제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나 난 포함 안 되는데 크크 애새끼들 수준. 사람 거르는 꿀팁 감상. 이렇게 방어 기제를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쓴다?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말 딱밤 개세게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미성숙 방어 기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메타인지가 부족하거나요. 결국 우리 중에 이해 안 가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주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사 세용지마, 네 인생 롤러코스터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때문입니다. 당신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베일런트가 말한 성숙이라는 표현을 유념해 두시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던 그 자식을 이해하는 일은 나를 이해하는 일이라고요.